파리 하면 떠오르는 축구팀 어디죠? 아마 대부분의 팬들은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는 이 파리 생제르맹을 떠오르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할 팀은 다음 시즌 PSG와 함께 파리 더비를 치를 또 하나의 팀입니다. 그리고 그 구단의 주인은 바로 루이비통입니다. 네, 명품의 대명사 LVMH가 드디어 축구팀을 인수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파리의 또 다른 축구팀 이 파리 FC인데요. 이 팀이 무려 47년 만에 리강으로 승격하며 두 팀의 파리 더비가 드디어 현실화되었고, 심지어는 두 경기장 사이가 횡단보도 하나의 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더 흥미로운 건 이 루이비통, 디올, 불가리, 태그 호이어 등 화려한 브랜드를 거느린 LVMH가 본격적으로 축구판에 발을 들였다는 건데요. 석유머니와 황사머니, 사우디, 카타르, 중국 등 다양한 국가들이 이 국가 주도하에 축구 시장에 투자했었는데 이 명품 자본이 들어온다? 이건 또 색다르거든요. 대체 LVMH는 왜 갑작스럽게 축구에 투자하기 시작한 걸까요? 그리고 인수와 함께 위르겐 클럽이 이끄는 이 레드불과 파트너십을 맺게 됐는데요. 루이비통이 수장이 축구판에 뛰어든 이야기, 오늘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노 가문의 수장, 프랑스 국적의 올해 나이만 76세인 이 베르나르 아르노는 유럽 대륙에서 가장 많은 부를 축적한 인물인데요. 추정되는 개인 자산만 무려 200조 이상이에요. 사실 베르나르 회장이 늘 스포츠 투자에 있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거든요. 이 과거 2019년과 2020년 매년 떠올랐던 AC밀란 인수설을 단호하게 부정했었고, 지난 2024 파리올림픽 후원 역시 깊은 고심 끝에 결정을 했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베르나르 회장은 이 축구보단 테니스를 좋아한다고 해요. 이것까지 안 맞네. 그렇다면 본인의 조국인 이 프랑스가 98 월드컵과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을 때도 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뭘 느꼈길래 파리 FC를 인수했던 걸까요? 그 배경에 현재 디올의 CEO 그리고 베르나르의 친아들 앙투안 아르노가 있습니다. 베르나르 회장은 35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이 중 둘째인 앙투안은 아버지와는 좀 다르게 파리 생제르맹과 리버풀의 엄청난 축구 팬이에요. 앙투안은 라이트한 축구 팬이 아니라 20대 청년 시절부터 마음속에 스포츠는 모두를 모이게 하고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는 데 있어서 럭셔리 브랜드에 비해 늘 저평가받고 있다는 생각을 품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분석적으로 축구에 접근해온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책임자로 승진을 하게 되자마자 이제 본격적으로 축구에 대한 열망을 다 펼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점은 LVMH의 본사가 있는 이 파리에서 메가 글로벌 클럽 이 파리 생제르맹이 이미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다른 지역에 투자를 하기에는 LVMH의 본체가 파리인데 아버지를 설득시킬 명분 자체가 아예 없었죠. 그렇게 고심하던 앙투안의 눈에 이부 리그 파리 FC가 눈에 들어오게 된 건데요. 도시의 상징인 에펠탑이 엠블럼에 있고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큰 하늘에 가려져 지금은 빛을 못 보고 있지만 오히려 이게 때묻지 않아서 파리 랜드마크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 거죠. 자, 그렇다면 남은 관문은 아버지를 설득하는 건데 드디어 2024년 그에게 기회가 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심 끝에 이 스폰서십을 결정한 파리올림픽이 정말 대성공으로 끝났거든요. LVMH가 그렇게 관여하며 직접 디자인까지 했던 메달, 성화, 단복이 전 세계에서 찬사를 받았었고, 이 축제다 보니까 술을 한 잔씩 꼭 할 거 아니에요. 근데 LVMH 주류도 빠질 수가 없죠. 와인과 샴페인, 콘약 등 다양한 주류들을 제공하면서 올림픽 분위기를 한층 올리는 데 일조했다고요. 그리고 작년 10월에 이 F1과 LVMH의 태그 호이어가 10년짜리 장기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런데 F1이 원래 롤렉스와 계약을 해오다가 75주년을 맞아서 큰 변화를 시도하는 방향으로 이 태그 호이어를 선택한 건데, LVMH 입장에서는 F1이라는 이 영향력 있는 무대에서 본인들의 시계 라이벌인 롤렉스를 스포츠를 통해 제친 거예요. 그러니까 70먹은 할아버지 입장에서도 스포츠적 가치를 환산했을 때 이거 투자할 가치가 있네? 스포츠 좀 봐야겠네? 한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수루로 이 파리 FC까지 인수가 슉 통과된 겁니다. 이 파리 FC 인수는 앙투안의 추진력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이 인수했던 기자회견 역시 베르나르 회장이 나온 게 아니라 앙투안 아르노가 직접 나왔어요. 이를 보아 앞으로는 아르노 가문에서는 이 앙투안이 주축이 되어서 구단을 이끌어 나갈 것 같은데, 그럼 올해 50이 된 이 앙투안의 스타일은 과연 어떤 스타일의 구단주일까요? 먼저 우리가 아는 구단주들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가장 먼저는 바이에른 뮌헨의 울리 헤네스 회장, 뛰어난 두뇌 회전과 안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똑똑이 스타일이죠. 1980년 바이에른 뮌헨이 관중 수입에만 의존하고 재정적으로는 불안했을 때 이 스폰서 체결과 TV 중계권 확보를 통해서 자본을 가져왔잖아요. 그때 만들었던 재정적 안정화가 지금의 뮌헨을 만들었다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첼시 팬들에게 로버지라 불리면서 현재까지도 회자되는 이 로만 아브라모미치 회장, 막대한 자금 바탕으로 아낌없이 팀을 지원했었고, 이 물질적인 것을 떠나서 첼시에 대한 애정이 늘 진심이었다는 건 팬들 모두 알았었죠. 물론 지나친 간섭과 개입은 그에 대한 단점이었지만 그래도 결국 매년 트로피 가져오면서 성과를 냈으니까요. 그리고 레알의 페레즈 역시 그 유명한 갈라티코 정책을 세우면서 현재 가장 비싼 선수가 가장 싼 선수다라는 명언 남기며 비싸도 실력과 스타성이 있으면 일단 다 데리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확실한 브랜딩이 결국 레알의 브랜드 이미지를 현재까지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이제는 고유 명사로 사용하는 만수리 역시 맨시티에서 결국 기나긴 투자와 인내 끝에 인텔을 꺾고 챔스 우승했던 거고요. 이
이들의 공통점을 잘 보면 이 회장이 갖춰야 될 덕목 자체는 일단 자본은 좀 있어야 되죠. 그런데 명석한 두뇌 이거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관된 방향성과 팀에 대한 신뢰인데 현재까지 아르노가 보여주고 있는 팀의 철학은 이 장점들과 부합하는 면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자연스러운 인수인계를 위해 현 파리 FC 구단주인 이 피에르 페라치와 함께 2017년까지 함께하면서 페라치가 자연스럽게 퇴장하는 그림을 만들었죠. 갑작스럽게 구단주가 바뀌면 흔들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최소화하고 오랫동안 헌신했던 기존 구단주를 보내주는 존중의 방법을 택한 거예요. 이런 면에서 확실히 똑똑했던 미넨의 헤네스가 보입니다. 그리고 아르노 가문은 맨유나 흔들리는 팀들의 구단주 특성인 구단 간섭에 있어서 굉장히 자제하고 있거든요. 일단 본인들의 축구 지식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시작해요. 그래서 클럽 운영에 있어서는 간섭하지 않을 거라고 시작부터 아예 밝혔었거든요. 대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해주는 이 서포트의 역할에 자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서포트 자체가 유명 선수들 데려와서 빅사이닝 하겠다는 게 아니라 팀의 기틀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투자의 포인트는 새 구장 건설과 팀의 아카데미 체계 구축 등 인프라 개선이 우선이거든요. 여기에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이때만 프로세스를 거쳐서 돈을 쓰겠다는 철학인 거죠. 그러니까 콘테라든지 무리뉴처럼 일방적으로 감독이 클럽에게 떼쓴다고 절대 선수를 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다른 구단주들보다 이 만수르와 유사한 점이 많거든요. 일단 맨시티 인수 초반에 이 만수르가 팀 성적이 있어서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당시에 잘 나가던 지역 라이벌인 맨유를 인정하고 시작했거든요. 이 급할 필요 없어요. 남 신경 쓰지 말고 우리 할 거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를 기다리니까 3년 만에 리그 우승했잖아요. 앙투앙도 앞동네 파리 생제르맹이 이미 시사면서 완벽하고 팬들에게 다가가는 사회 공헌 활동뿐만 아니라 마케팅적인 측면 모두 본받아야 된다고 했었고 이 삐딱한 경쟁심으로 단순히 시기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그들의 모습을 현재 따라하고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가자. 이 파리 FC의 부족한 점을 분명히 발전시켜야 된다고 밝혔어요. 근데 또 그럴만하게 PSG는 이번에 챔스 결승까지 갔잖아요. 그 역시 이 부자라서 여유 있는 마인드가 좀 있는 것 같아. 단기간에 내가 뭔가 수익적으로 얻어야 돼가 아니라 팀의 기틀을 딱 만들고 장기적인 플랜을 세운다. 이 다른 졸부들이랑 좀 다른 거죠. 또 앙투안의 직무가 사회 트렌드의 중심이 있는 이 광고와 PR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선택지 중에 늘 팬들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정답만 잘 고르는 느낌이란 말이죠. 어떻게 해야 대중과 언론이 좋아하는지를 잘 알고 판단하는 전문가의 느낌이 확실히 납니다. 자, 그럼 팀을 어떻게 이끌겠다는 알겠어요. 그럼 축구적인 부분은 과연 어떨까요? 현재 파리 FC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단 승격은 했지만 팬 자체가 많지 않잖아요. 이 파리 생제르맹은 매경기 매진 행진을 이루지만 파리 FC는 무료로 티켓을 나눠주면서 관중석을 채우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앙투안이 정한 해결책이 내셔널리즘, 파리 시민들과 함께 팀을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이 파리 생제르맹은 글로벌 구단이 되면서 일단 카타르 자본이 들어왔으니까 이 카타르 월드컵 타깃으로 글로벌 팬덤을 모으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죠. 그래서 네이마르, 티아고 실바, 질라탄, 메시 다 데려왔던 거고요. 하지만 파리 FC는 이와 완전히 모순됩니다. 우선 앙투안 아르노는 파리란 도시가 브라질 상파울루만큼이나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수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린 자국 선수들을 육성해서 파리 시민들에게 지지를 얻고 파리 FC가 키운 선수들이 프랑스 대표팀의 국가대표까지 된다면 온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구단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PSG는 이 카타르 자본이 들어왔으니까 순수 혈통의 프랑스, 그것도 파리 중심 클럽이다. 이거 포지셔닝만 잘하면 국민 클럽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투자의 포인트가 선수가 아닌 인프라 개선이었던 것도 애써 육성한 어린 선수가 영입한 외국 선수에 가려져서 못 뛰게 되는 상황 나오면 모든 게 무용지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셔널리즘을 통해 발생할 우려점은 없을까요? 그래서 레드불과 파트너십을 맺은 거예요. 자국 선수 육성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즉시 전력감 아니기 때문에 기다릴 시간이 필요하고 그 기간 동안 리가 생존해야 되니까 레드불 산하에서 좋은 어린 선수들을 수급하는 형태인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적 시장에서 큰 지출 없이도 잠재력 있는 유망주들을 스쿼드에 채울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이 레드불 유럽 산하 구단인 오스트리아 짤즈부르크에서 늘 인재들이 쏟아져 나왔었잖아요. 홀란드, 사디오 마네, 우파메카노, 황희 선수도 짤즈부르크에서 성장했죠. 독일 라이프치히가 이 승격 이후에 챔스 단골 클럽이 된 것도 이 짤즈부르크에서 엄청난 재능들이 성장하면 라이프치히로 다 보내니까. 그리고 레드불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유망주가 오스트리아보다 더 높은 수준인 프랑스 리그강을 뛰는 건 매우 좋은 기회잖아요. 유럽에서 이 독일, 오스트리아 라인만 너무 가득했던 네트워크가 프랑스로 확장할 수 있다고요. 더군다나 현재 레드불에는 수장으로 윌겐 클럽이 있습니다. 글로벌 축구 총괄 책임자로 윌겐 클럽이 있기 때문에 이 파트너십은 서로에게 윈윈인 거예요. 그리고 앙투안이 일단 리버풀 팬이잖아요. 본인이 보면서 희열감을 느꼈던 윌겐 클럽, 완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FFP 룰 역시 잘 피해갈 수 있을 겁니다. 이 맨시티랑 파리가 초기에 돈 많다고 막 쓰다가 몇 년째 계속 재판이 이어지고 벌금 내잖아요. 이 앙투안의 내셔널리즘 정책이 설득력이 있고 리스크도 적기 때문에 레드불에서 좋은 선수들만 수급된다면 분명 리그왕에서 생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실 수도 있어요. 리그왕이 누구 집 개 이름이냐? 과연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일단 다음 시즌 곧바로 생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LVMH가 단순히 로컬 마케팅 하려고 이 파리 FC 인수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이후의 계획도 필요하다고요. 유럽 대항전에 꾸준히 출전하는 건 파리 FC가 글로벌 무대로 진출한다는 건데 그때부터 현실적으로 자신들을 홍보할 글로벌 마케팅 요소가 필요할 거예요. 아직까지는 명품 회사가 축구판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겠지만 내년 시즌 과연 생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일 겁니다. 네, 오늘은 루이비통, 디올 등 우리에게는 리사 남자친구 그룹으로 유명한 이 LVMH가 왜 파리 FC를 인수했는지 알아봤는데요. 이 LVMH가 파리를 인수하면서 팬들이 가장 기대하는 건 아무래도 다음 시즌 명품과 축구 유니폼의 콜라보겠죠. 이 파리 올림픽 때 프랑스 단복을 보면 진짜 예뻤거든요. 이 이탈리아 베네치아 유니폼도 유명했었잖아요. 그런데 LVMH가 직접 만드는 이 파리 FC의 디자인 기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루이비통 유니폼은 그러면 얼마일까? 그리고 앙투안의 개인적 소망은 이 파리 FC와 리버풀이 이 챔피언스리그에서 맞붙는 걸 보는 거라 했는데 이 소망이 이루어질지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들의 계획처럼 다음 시즌 파리 FC가 과연 리그왕에서 생존하고 유럽 대항전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레드불과의 파트너십으로 과연 어떤 선수들이 파리 FC로 향하게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재밌고 유익한 축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